질의 순서에 따라서 김미훈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네, 후보자님 힘드시죠? 아침부터. 괜찮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조금 아니 후보자님이 어떤 분이신데 힘드시겠어요? 아, 네.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예, 정책 질의를 좀 해보겠습니다. 오후에 장종태 의원님께서 이제 필수 의료 분야의 전공의 복귀율이 낮을 걸로 예상이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지금 대학병원의 필수 의료를 담당하는 교수들도 지방대부터 사직하는 인원이 늘어가고 있고, 내가 얼마나 더 버틸 수 있을지 모르겠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후보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의료 사고 부담을 덜어주고 이제 필수 의료 분야의 수가를 좀 조정해서 올려주고 하나 더 덧붙인다면 인력을 늘려서 워라밸을 갖고 필수 의료 분야를 전공할 수 있게 해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이게 이제 방향은 맞는데 지금 당장 전공의들이 복귀하고 지금 당장 대학 교수들이 사직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좀 명확한 어떤 개선안, 시점 이런 거를 좀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서 예를 들어서 수가 인상 같은 경우 이제 최근에 복지부가 원가 기반으로 수가를 정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뭐 앞으로 한 2, 3년 안에 원가 100%를 맞춰주겠다라고 하는 게 기술적으로도 재정적으로도 불가능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좀 더 명확한 목표를 제시할 것에 대해서. 조금은 시급하게는 단기 대책이 필요한데 말씀 주신 그런 개선 방안이 대부분 시간이 많이 소요하는 그런 정책들이어서 조금 고민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나눠서 말씀하신 대로 로드맵과 약속을 좀 먼저 제시하고 그거에 맞춰서 진행하면서 신뢰를 얻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이 돼서 일단은 방안을 좀 단단하게 만들어 보고 소통을 해보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시간이 좀 더 걸리더라도 네. 정부가 명확한 타임라인과 목표를 제시하면 네. 저는 필수 의료를 하려고 하는 젊은 전공의들이나 교수들이 참고 정부의 대책을 기다려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게 없으면 그냥 막연하게 개선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네. 드립니다. 두 번째로 지금 대한민국의 지역 필수 의료가 붕괴하는 중요한 이유는 비급여 실손의 문제입니다. 근데 이제 지난 정부들에서도 이게 실손보험과 비급여를 관리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대책을 내놨지만 사실 약간 뭐 심하게 얘기하면 흉내내기에 그치는 정도의 대책들에 그쳤고 본질적인 대책인 비급여의 가격 관리, 실손보험 적용해서 의학적인 근거에 기반한 급여 범위의 설정, 또는 실손의 심사를 체계적으로 하는 것과 같은 대책은 전혀 논의되거나 검토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혹시 근본적인 비급여 실손 대책을 고민하고 있는 게 계시면 좀 말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지난 정부에서 비급여 관리 대책하고 실손보험 대책을 마련을 한 거를 봤는데요. 아직은 제가 아주 깊게 들여다보지를 못해서 좀 더 가격 관리를 어떻게 강화할 기전을 어떻게 만들 건가, 또 법적인 근거가 있어야 개입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서 그런 점들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실손보험도 축소하는 부분들, 불필요한 것들을 줄이는 대책은 발표가 됐지만 그걸로 전체 건강보험까지 미치는 영향을 통제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좀 더 깊이 들여다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최근에 나온 감사원 보고서에 따르면 실손보험 때문에 건강보험 재정이 낭비되는 부분이 매년 최대 약 11조 원 정도에 달한다는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실손 문제뿐만이 아니라 건강보험의 재정 안정화를 위해서도 좀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여쭤보고 싶은 거는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하면서 사회적 입원을 줄이겠다고 하는데 그 사회적 입원을 줄이면 그분들이 둘 중 하나입니다. 지역사회에 가서 돌봄을 받든지 아니면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에 참여하지 않는 다른 요양병원으로 가서 사회적 입원을 하든지
바람직한 방향은 지역 돌봄을 받는 방식인데 그렇게 하려면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로 절감되는 재정을 장기요양보험 재정으로 이전하는 기전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라고 하는 특수한 범위에서의 정책을 할 것이 아니라 통합돌봄까지를 놓고 넓은 시각에서의 입체적인 정책을 해야 이게 바람직한 형태의 지역사회 돌봄과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와 사회적 입원을 줄이는 목적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네, 사회적 입원을 줄인다 하더라도 그 어르신들이 독립적인 생활을 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분들이 지역사회에 살던 곳에 돌아가서 재가 서비스나 시설 서비스를 또 받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더 본인이 살던 집에서 지역사회에 많은 자원들을 연계해서 거주할 수 있으려면 말씀하신 대로 이제 장기요양보험에 대한 서비스 확대나 아니면은 재가 의료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새로운 많은 그런 지역사회 서비스가 개발되고 또 제공 체계가 확대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또한 또 비용을 발생시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균형 있게 볼 필요는 있겠다라고 생각하고요. 그게 이제 비용만 가지고 사회적 입원을 얘기하는 건 아니고 좀 더 인간다운 좀 더 본인이 살던 곳에서 살 수 있게 만들어 드린다는 그런 의미도 클 거라고 생각해서 좀 그 비용 부분은 분석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